지금부터 특화 작물과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품질 도라지 생산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조영손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사님은 경상국립대학교 농학 박사를 마치시고 현재 경상국립대학교 스마트 농산업과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전국 방방곡곡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신지식 농업 교육을 널리 지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교육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강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셔가지고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이 전국 방방곡곡은 아니고 이 남쪽에는 다 다닙니다. 과거는 제가 수원에 농촌진흥청에 있었으니까 어찌 보면 전국 방방곡곡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오늘 그 도라지 고품질 생산에 관한 강의를 시작할 건데, 제가 아시는 분이 딱 두 분 계시네요. 통상적으로 제가 이 강의하러 오면은 아무리 못해도 한 5번 정도는 계시는데, 오늘은 특용작물 파트가 돼서 딱 두 분 계시는데 지금부터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진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예, 이게 뭡니까? 예, 꽃이라고 해야 정상이겠죠. 도라지 꽃. 그 다음 이거는 뭐로 보입니까? 예, 뿌리, 그죠? 도라지 뿌리. 요것은 이 갑자기 터득이 왜 나왔습니까? 네, 요거 나물용을 하기 위해서 껍질을 벗긴 겁니다. 그럼 제가 돌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라지를 드시는 이유가 뭡니까? 본인이 많다. 아주 전문적으로 가시는데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예, 특히 이제 가래 천식이 해소그죠. 폐 건강에 좋다. 요 정도는 알고 계시죠? 표현이 잘 안 돼서 그렇지, 그죠? 예. 그러면 이 껍질을 깐 거하고 까지 않은 거하고 어느 게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사천이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작물들, 뭐 과일도 마찬가지고 거의 껍질에 영양분이 다 있습니다. 쌀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깥에 우리 겉껍질하고 속껍질, 소위 안껍질하는 완겨 빼고 그 안에 우리가 쌀겨로 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양분이 66% 있습니다. 여기에는 29%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신눈 있죠. 우리 쌀을 도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미를 요런 타운행이 돼야 되는데 요렇지 않고 요거 한쪽에 통 비어 있는 그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소위 신눈, 거기에 66%의 양분이 있습니다. 거기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사과를 드신다, 감을 드신다 할 때 껍질 다 벗겨내고 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한번 양분을 다 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과연 어느 게 뭐 좋은 건지는 판단을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농약을 적게 치든지 친환경 농약을 살포를 하든지 아니면은 하다못해라는 표현을 준 건데 적어도 GP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쪽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야 소비자도 생각하고 우리도 함께 생각하면 농산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껍질이 있는 거하고 껍질이 없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중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이 꽃을 보시면 꽃 색깔이 어떻습니까? 요것은 우리 도라지 전통 민요에 보시면 도라지 노래 한번 해보시죠.
멋있습니다. 잘하시네요. 창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박자는 조금 그래도 거의 맞아지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심심산천의 백도라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전통 도라지는 이 백도라지입니다. 북한에서 부르는 장백도라지, 금강산을 이제 비유해서 한 것도 있고 백두산을 비유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 장백산이라고 하는 것은 백두산을 말하는 건데, 어쨌든 거기 온 품종도 있습니다만 원래 우리 전통은 흰 겁니다. 근데 요즘 가만히 보시면 백도라지를 나는 심어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무슨 도라지가 되던가요? 보라색으로 변하지요. 그럼 얘가 왜 그렇습니까? 나는 백도라지라고 분양한다고 해서 좋다고 해서 잠도 안 자고 가서 차 타고 가가지고 분양 받아와가지고 잠도 안 자고 심어놨고 뭐 이놈이 한 3년 지나니까 뭐 절반은 죽어버리고 백도라지가 청도라지가 절반이 나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청도라지가 우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잡할 때 꽃가루가 다른 게 이제 와서 교잡을 하고, 이게 백도라지가 우성이 아니고 이 청도라지가 우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백도라지 다 심어놨다고 해서 한 4, 5년 돼서 백도라지만 있겠거니 하고 가셨다가는 나중에 뭡니까? 하고 목 잡고 쓰러지십니다. 네. 그래서 기본 지식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좀 표현하기 뭐한데 사람은 좀 어떻습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결혼을 한다면 흑인하고 백인하고 결혼하면 주로 어떤 컬러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이제 답은 다 됐죠, 그죠? 아직 이해 안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유색, 색깔 있는 것이 우성인 것이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유전의 신이 만드신 그 법칙에 따라가는 겁니다. 유전 법칙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백도라지고 요게 청도라지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게 뭐가 있죠? 요거 꽃몽울이죠, 그죠? 꽃몽울이가 요렇게 터져야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 건데, 이 꽃을 과연 놔둬야 되느냐? 버려야 되느냐? 잘라줘야 되느냐?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도라지 키우는 목적. 뿌리입니까? 예. 뿌리가 크려고 하면은 그럼 지상부가 이 꽃대라든지 아니면 줄기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되는 게 좋습니까? 적게 생산되는 게 좋습니까? 많이 해야 양분도 많이 광합성. 야, 이제 광합성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사천은 역시 정말 사천이 정말 이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제가 강의를 다 해보면은 이게 제가 보니까 교육 시간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사천이. 그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광합성까지 얘기 나온 걸 보면 이 지상부 잎이 빛을 많이 받아서 당을 많이 합성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게 이전이 돼서 이제 다른 물질도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많은 게 좋은데 꽃대가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꽃이 많이 피버리고 열매가 많이 피면 이 양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여기 열매를 피버립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꽃대를 잘라주는 것이 뿌리 키우기에는 더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뿌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 한창 뜨는 게 뭡니까? 제가 이 도라지뿐만이 아니고 지금 시골에서 기농기촌 혹시 기촌하신 분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두 분? 기농하신 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자, 그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유농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치유농업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내가 보여줄게. 아무래도 꽃이죠. 꽃 아닙니까? 근데
심심산천에 백도라지가 쫙 있듯이 전체에 도라지 꽃이 쫙 하얗게 피어 있는 거하고 도라지 목이 다 잘려갖고 잎만 있는 거하고 신농업상으로 보면 어느 게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적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여러 가지로 기본 베이스를 두고 설명을 드리지만 받아들이는 분은 자기 목적에 맞게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나중에 나는 그게 아닌데 왜 저렇게 강의하지 하시지 말고 내게 맞는 것으로 승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 그 감자도 꽃이 막 많이 피니까는 그 따버리면 좋다는 분도 있고 열매를 위해서 예. 따지 말고 나도 뭐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이제. 예. 자 이제 그 도라지 하다가 감자까지 갔습니다. 제가 감자 연구를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죠? 제가 뭐 감자, 고구마 다 합니다. 들깨, 참깨 다 합니다. 자 그러면 따주는 것이 좋느냐, 안 따주는 것이 좋느냐? 따주면 좋습니다. 근데 경제성을 봐서 내가 그 노력 들여가 소위 쪼그리 앉아가지고 이렇게 딸 것이냐, 아니면 예리한 걸로 들고 다니면서 척척 이렇게 커팅하며 갈 것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감자가 어느 정도 충분히 달릴 건데 괜히 소위 쪼그리 앉아가지고 연골 다 나가고 나중에 한 70 중반 되면 이랬겠습니다. 이랬겠죠. 그 다음 또 왜 합니까? 보행기 앞에 세우고 이래갑니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럼 또 도시에 계신 자식들, 자녀분들 소위 엄청 바쁩니다. 바쁜데 주말마다 부모님 걱정합니다. 들에 나가시는가 안 나가시는가 그거 걱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래서 불필요하게 힘들게는 하시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이제 되셨습니까? 답은 따주는 게 감자가 크는 데는 좋습니다. 그걸 이제 감자는 줄기가 비대해서 된 거기 때문에 괴경이라고 합니다. 괴경. 고구마는 뿌리가 비대해서 커져서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괴근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제가 또 많이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 또는 크게 생산하는 것, 작게 생산하는 것, 상품성이 좋은 것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구마, 감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라지에 집중하겠습니다. 자, 일어났습니다. 도라지 특징에서 도라지 한자 이게 뭡니까? 대단하시네. 이게 한방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길경이라고 합니다. 길경. 이 학명은 좀 영어가 돼서 죄송합니다만 프레디코돈 그랜디 프로비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속명이고 종명인데 우리가 학술적으로 분류를 할 때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 초롱꽃과라고 하는데 초롱꽃 우리 옛날에 그 소위 잔치할 때 결혼식 하는데 함제비 함 들고 가라고 할 때 뭘 끌어놓습니까? 집차들하고 청사초로 끌어놓죠. 네,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꽃이 어떠냐 하면 잘 보시면 요게 요렇게 옆으로 나와서 쫙 요렇게 감싸고 있죠, 그죠? 이게 초롱꽃 형태로 생겼다, 초롱처럼 생겼다 해서 초롱꽃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숙건초다는 것은 이제 올해 심으면 올해 수확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해 살아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숙건초이면 이 꽃말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뭡니까? 참 쉽지 않죠 이거. 그죠? 결혼할 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좋아했는데 한 60, 70대 넘어가면은 각방 서기 시작하고 뭐 벨로 뭐 관심 없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야 보시면 변치 않는 사랑, 성실, 무순함이. 그래서 도라지를 재배하시는 분들 다 가보시면 부부간에 아주 사이가 좋습니다. 다른 농사 짓는 분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게 꽃말 유래에서 있기 때문에 닮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생산지는 한국, 북한, 중국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가 백두산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미녀도 사실은 이 남한 쪽이 아니고 북한에서 전래가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도라지는 백도라지, 청도라지, 수프도라지, 약도라지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상당히 조금 혼선이 있습니다. 어떤 데 가면은 꽃색을 보고 백도라지, 그 다음 청도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이 수프도라지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 들으십니까? 예, 수프도라지는 뭡니까? 예, 뿌리가 엄청 실이 큰 걸 수프도라지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수프도라지는 그러면 품종이 따로 있는 거냐? 어떻습니까? 유튜브 보통은 스포도라지가 별도라고 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얘네들 같이 이렇게 키우면 여기 오늘 공간 얘기가 다 나올 것 같은데 세계 내고는 합쳐서 이제 키우는 게 수프도라지다 가지는데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육종 방법에서 이제 선발 육종이라는 게 있고 교배시켜서 이제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성능이랄까 요딱 보고 우수한 애들 우선에 선발합니다. 하면 이게 주로 청도라지입니다. 청도라지가 잘 안 쓰러지고 이게 뿌리가 큽니다. 백도라지에 비해서. 그래서 청도라지 중에서 좀 우수한 애들 모아서 기르다 보니까 요게 좀 생육이 좋더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면 청도라지입니다. 청도라지고 그다음 이 약도라지는 뭡니까? 잔뿌리가 자, 잔뿌리가 많은 것까지 나왔습니다. 아까 이제 껍질 있는 거하고 껍질 없는 것까지 얘기했죠. 예, 껍질 벗겨내면 약 성분이 거의 다 나가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약도라지는 솔직히 양리성이 뛰어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으로 봤을 때 양리성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는 어디서 구분하냐면 잔뿌리가 많은 것이 양리성이 높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이게 뿌리가 그냥 어떻습니까? 굵고 길면은 사포닌 함량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뿌리하고 잔뿌리 특히 세근이라고 잔뿌리의 사포닌 함량이 월등히 높다. 꼭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겹도라지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겹도라지. 이 겹도라지는 과연 뭘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모르시겠죠? 넘어가 보면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머리 앞으로 빼고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게 나중에 나옵니다만 꽃이 지금 도라지 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한 줄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얘가 요 앞 속에서 다시 요 꽃잎이 나오는 겁니다. 그 두 겹도 있고 세 겹도 있고 소위 보겹, 삼보겹 이렇게 나옵니다. 웃기죠? 그것도 희한하죠, 그죠? 이건 사실 발견한 것은 이제 발견을 했든지 아니면 육종했든지 건데 사실은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변이가 생긴 거죠. 일본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관상용으로 아까 치유농업을 한다고 하면은 도라지 꽃이 야 이게 보통 이것만 보고 야 뭐야 이거 이 도라지 아닌가 하고 착각할 정도로 꽃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사진 있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나폴레옹이 말 타고 쭉 가다가 하고 뭐 했습니까? 딱 숙여 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예, 클로바인데 이게 잎이 4개짜리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총알이 날아가는 것을 피했다 해서 형원의 클로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치유농업 중에 가장 핵심이 뭡니까?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서 표현해 주는 것 그걸 뭐라고 합니까? 소위 스토리텔링이 있지 않습니까? 스토리텔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하나를 보시면서 온갖 걸 나에게 맞게끔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머리 아픈 게 나오는데 머리 크게 안 아픕니다. 자, 그냥 보시면 자, 뿌리는 어디 쩌느냐? 갑자기 왜 신경통이 왜 나왔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왔죠, 그죠? 통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뭡니까? 예. 우리 감기 들고 저 가래 나오면은 병원에 가면 처방 뭐 해줍니까? 소염, 그다음, 그죠? 그거 아닙니까? 뭐 열 내리고 하면 해열제 들어가지고. 그다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킨다. 그 혈관기 질환, 고혈압이 효과가 있다.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도라지 처음 안 들으십니까? 이런 얘기를. 자,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의 질환입니다. 감기, 천식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이게 뭡니까?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노인분, 잦은 스트레스. 그럼 과연 이게 뭐 때문에 이럴까? 아, 이게 진짜까? 하는 것을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오늘 수업 끝까지 들어보시면 답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머리 아픈 거 조금 쉬어가면서 이게 이제 과거에 한 12년 전의 얘기입니다. 제가 도라지 연구한 게 2009년부터 했으니까 몇 년 됐나요? 15년 됐나요? 자, 이게 하동 양보입니다. 양보에 이 겉으로 보면 도라지 같습니까? 뭐 형편없죠, 그죠? 앞으로 같이 아니, 그냥 뭐 풀도 크고 나도 크고 니도 크고 같이 크는 거예요. 그 옆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예, 강남까지 왔습니다. 강남가 나옵니다. 그 옆에 보시면 망초도 있고 뭐 바랭이도 있고 뭐 잡풀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죠? 이 도라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안 된다고 단정적으로 답변을 잘 하시는데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가 이때만 해도 82kg 나갔는데 지금 67kg 나갔으니까 15kg 지금 다이어트 된 겁니다. 살 많이 빠졌고 이때는 머리카락도 새까맸는데 지금은 근데 도라지 혈액 중에 아까 머리를 끊게 한다는 건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뭘까요? 요게? 예, 광경입니다. 광경. 그래서 가만히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도라지 하나를 하지만 과연 도라지 하나만이 산업일까? 아니면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파급 효과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크게 뜨시고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도 교육하면은 맨 앞줄에 앉은 학생들은 A 플러스, A0, B 플러스, B0 저 뒤에는 F입니다. 안 봐도 그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첫 시간에 딱 앉은 순서대로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맨 앞에 앉아서 졸고 계시면은 이건 조금 안 맞죠, 그죠? 그죠? 누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앞에 앉으셔가지고 집중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농담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보면은 왕견인데 왕견을 여기다 왜 쓸까 하는 생각을 하시겠죠. 이 뭐하는 데 쓰겠습니까? 어른도 되고 잡풀 되고 잡풀 예? 예, 이제 뭐 답이 야하게 나왔습니다. 보호한다는 그 아주 넓은 의미, 뭘 보호할 것인가 하는 그죠? 예, 도라지 뿌리를 보호한다 하는 의미도 되고 또 잡초 방제 말씀 나오셨고, 근데 가장 핵심은 배수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슬기 보존하는 예, 수분 보존까지 이제 말씀을 나왔습니다. 그런 피부 효과가 이제 토양 수분의 증발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할 때는. 근데 도라지가 수분이 부족해서 피해를 입을까요? 확신하십니까? 도라지 물 필요 많이 합니까? 맨땅에 잘 잡고 도라지를 잘 아셔야 되는 게 도라지를 심다가 있지 않습니까?
헐리난 이해하십니까? 헐리난 거. 헐리 났다는 말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심다가 잃어버린 거 그냥 그 바닥에 있는데 한 2달 후에 가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살아가 있어.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장뿌리를 내리고 살아가 있어요. 그만큼 생명력이 강한 게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를 우습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그런 도라지 말고 도라지를 그래도 수량이 좀 많이 생산되는 도라지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재배를 하는 겁니다. 요리 그대로서. 자, 그런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산이죠. 산에 약간 경사진 밭, 산에다 밭을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경사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는 사람이 저지 않습니까? 지금은 살이 엄청 쪘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재배를 했는데, 자 이제 쭉 전체 보고 제가 2번째 시간부터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뭡니까? 뿌리죠. 그죠? 이게 이제 이 부분을 내두라고 합니다. 내두. 하나씩 이제 용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두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요건 썩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내두의 줄기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에 줄기가 나온 흔적입니다. 그럼 겨울 되면 여기 떨어져 나가버리죠. 그죠? 떨어져 나가고 흔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라지가 몇 년생 된 거냐, 어떻게 아느냐 라고 물으시면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내두를 보고 그렇지. 예. 내두 요 개수를 보고 아는 겁니다. 근데 도라지를 키워보시면 한 7년쯤 되면 도라지가 목지라 돼버립니다. 나무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면 질문 있으시죠? 약효. 좀 한 친구들 지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7년 되면 나무 돼버리면은 그럼 도구로 된 건 없냐 이런 질문 하시겠죠. 또 이제 질문 드시는 건 인삼하면 몇 년은 생각하십니까? 산에는 산삼은 50년, 100년, 뭐 1000년 먹은 산삼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원래 종자는 뭐였습니까? 같은 뿌리에서 나왔죠. 근데 재배되는 환경이 다르죠. 자란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뭐 때문에 그럴까?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삼? 6년간 키우기 어려운데? 근데 산삼은 100년 된 것도 많다던데? 왜 그럴까요? 그 인삼을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정도 키운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썩어지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도라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키우면 그 자리에서 키워보십시오. 3년부터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한 5년, 7년 되면 뭐 거의 없습니다. 한두 뿌리 없습니다. 예, 이제 질문하셨죠? 그래서 옮겨 심느냐고. 예, 이제 질문을 계속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옮겨 심는지, 왜 옮겨 심는지.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시면 이게 도라지 지금 이 제목은 뭡니까? 뿌리 썩은병 발생 원인입니다. 아까 도라지가 뿌리가 썩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이제 소위 브레인스토밍을 해보겠습니다. 도라지 뿌리가 왜 썩겠습니까? 예, 수분이 많아서. 그 다음 양분이 잠깐만, 양분이 없어서 많았어. 양분이 많아. 양분이 많은데 왜 썩습니까? 너무 가입되다 보면 마이너스. 예? 영양분이 많다 보면 자기 어떤 자생력이 없다 보니까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그 상당히 어려운 건데 통상적으로 도라지 제할 때 양분을 많이 줘가지고 해야 잘 크겠지 하고 막 덩실덩실하다 하는데 아이라는 답을 하셨습니다.
양분이 많으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답을 하셨어요. 이게 아주 전문가 아니고는 모릅니다. 일반 분들 다시 보십시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특히 이제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양분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 상태로 있는 상태로 주면 얘가 연약하게 자랍니다. 물러집니다. 물러지면 어떻습니까? 온도가 낮다든지 조금 피해가 상처를 입으면 거기로 균이 침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요 부분 아까 경흔 있었지 않습니까? 줄기가 난 흔적 내도 부분 거기도 어떻습니까? 줄기가 바람에 의해서 쓰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상처가 나겠죠. 거기를 통해서 균이 침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것을 안 쓰러지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나치게 크게 키우시려고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야 나는 수프 도라지 진짜 내가 키우겠다 하시는 분들은 방풍림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을 해 놓으시고 바람 세게 못 불게 해 놓으시고 키우실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복 거의 안 되니까. 그리고 그 방법은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어떻습니까? 약간 썩었다고 표현하기는 말고 약간 물러졌죠 벌써. 그죠? 이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물러지면서 우리 어릴 때 이제 바깥에 막 뛰놀다 보면 어떻습니까? 손도 씻도 안 하고 하면 맨날 동상 걸려가지고 손이 갈라지고 해서 막 동상 걸리죠, 그죠? 아니 다 도시에서 그시는 거. 자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피부가 물러지는 거죠. 예. 여기 이걸 통해서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결국은 연약해지니까 여기 이게 균이 다 침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라지 다 가고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제 병해충 뭐 많이 나오는데 머리 아프니까 넘어가고. 자 요게 뭡니까? 도라지 모종이죠. 예. 모종은 우리 육묘 상자 있지 않습니까? 예, 육묘 상자에 이렇게 파종을 해서 이렇게 이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바로 본 밭에 그냥 뿌리셔도 됩니다. 예,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를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이렇게 해서 옮겨 심으면 보통 요 줄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60cm 간격입니다. 요거 한 줄과 줄 사이야 보통 60cm고 포기와 포기 사이가 한 30cm, 20에서 30cm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옮겨 심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년, 3년 정도 심는다고 보면 그냥 그대로 놔두면 큰 문제가 없는데 나는 내 논이 내 밭이 예를 들어서 한 300평 정도다 하면 뭐 그냥 이렇게 하고 마십시오. 마시는데 여기 혹시 도라지가 돈이 된다고 가정하면 1헥타르 정도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한 분밖에 안 계십니까? 그럼 뭐 한 분을 위해서는 제가 특별히 강의 드리기는 하고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다가 전체를 모판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다가 모종을 다 뿌리면 아주 밀식을 하는 겁니다. 언제 하느냐면 3월 말에서 4월 달에 하시는 거죠. 하시고 나서 언제 하시냐면 가을에 그냥 옮겨 심어버립니다. 그러면 꽃갱이 갖고 하시면 힘들고 경운기 있지 않습니까? 저래서 경운기 가지고 이렇게 쫙 눕혀 나갑니다. 그래서 모종만 딱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이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완전한 형태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식을 하는데 자 이식 방법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 줄씩 심는 방법이 있고 그죠? 두둑에 두둑 이해하십니까? 예. 한 두둑에 한 줄씩 심는 경우가 있고 두 줄씩 심는 경우가 있고 석 줄씩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석 줄 심으면 제일 편하겠죠. 귀찮고로 맨 관리기 가지고 벌리고 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털에다 갖고 한번 쭉 지나가고 쭉 벌리고 2m 40 간격으로 그죠?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면 아주 편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묘상자에서 이렇게 파종을 해보니까 100%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발화율이 어느 정도인지도 점검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육묘에서 이제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도라지 재배법은 이렇게 남부 평야지는 양토에서 사양토, 중북부 중산가지는 양토, 식양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여기에 너무 심취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재배법이 이제, 자 여기 보시면 시골 텃밭에 가면 거의 다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가 많습니다. 요걸 이제 두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높은 부분, 예, 낮은 부분을 고랑, 소위 배수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심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이 제초제를 안 쓰면은 할머니들 소위 쪼그려 앉아가지고 전부 다 이래 됩니다. 절대 이거 하지 마십시오. 진짜 본인도 고통스럽고 자녀분들도 고통스럽습니다. 나중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의료비도 겁나게 많이 나갑니다. 이 행복 지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소위 앉아서가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그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친구들은 다 놀러 다니고 뭐 악기 배우러 가고 노래도 하고 하시는데 병원에 요양병원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쪼그려 앉아서 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런 질문을 이제 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고랑씩 이렇게 이제 한 도둑에 한 줄이나 두 줄씩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이제 이식을 하시면 돼요. 과거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한번 보십시오. 이 전부 우리 집사람인데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게 다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셨죠? 그럼 이게 계속하면 골병 들겠죠, 그죠? 난리 나가시면 하루에 7만원, 8만원 받으시죠? 그죠? 10만원, 예? 10만원 합니다. 날 일 잘하시는 분은 15만원까지도 받고, 남자분들은 보통 7, 8만원 정도 하죠. 7,8만 없습니다. 없습니까? 기본이 10만원입니까? 할머니가 가도 좋습니다. 그럼 10만원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래가지고 계속 난리를 하고 다니시거든요. 그럼 나중에 남는 거는 전부 병밖에 없습니다. 돈은 아까워서 써도 못하고 그죠? 병원에 딱 갖다 주죠.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워요. 근데 저는 그 훈장을 줘야 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예? 아이고. 요즘 그 고구마, 감자 심는 거, 저 고추 심는 거, 육무용 위식기 있지 않습니까? 탁 벌리고 집어넣고, 탁 벌리고 집어넣고, 탁 벌리고 집어넣고 하는 그거 모르십니까? 고추 위식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발명이라고 해야 돼. 발명하신 분, 그 기계도 아닙니다. 도구입니다. 도구. 그 서서 그냥 부부 안에 노래해가면서 한 분은 육묘상에서 빠바가 툭 던지고 한 사람 툭 그러면 뭐 노래하면서 다 합니다. 쪼그려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분 문장 드려요. 진짜. 하여튼 누가 발명했는지 모르지만 또 한 사람 더 있죠. 차 고속도로라든지 휴게소 표시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색칠한 분이 있죠. 유도선이라고 합니까? 그거 아이디어 낸 분, 그 훈장 드려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훈장을 받아야 돼요. 그 얼마나 안전을 지키고 좋습니까? 그래 어쨌든 저는 농업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런 간단하지만 이런 분들에게 훈장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요렇게 줄로 요렇게 요건 줄지어 심었지 않습니까? 그죠? 한 줄, 두 줄, 10줄. 자 그러면 제가 도라지를 우리가 심었을 때 통상적으로 판매하실 때 몇 년은 되어야 판매를 하십니까? 3년. 예, 최소한 3, 4년이라고 하면 내가 도라지를 1헥타르 심어놨는데 여기 3천만 원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하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3,000평 했는데 3천만 원 들었는데
거기 한 4년 있다가 돈이 뭐 예를 들어서 1억 남다고 가정하면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막 1년에 얼마입니까? 4년 있다가 나오면 3천만 원도 안 되죠. 그 1, 2, 3년 차이는 수익이 하나도 없죠. 그럼 손가락 들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손가락 빨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 신지식인 분들인데 손가락 빨고 계시면 안 되죠. 예? 순차적으로 이 쓰고 나가야 되겠고 예. 그럼 순차적으로 어떻게? 그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예. 그걸 심어야 되지 일시가 돼가지고 해방 예. 아주 이 진짜 신지식인 분 계시네. 자,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석줄이든 넉줄이든 나중에 요게 배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석줄을 하시든 넉줄을 하시든 요게 1, 2년생으로 그냥 나물용으로 하실 거 있지 않습니까? 나물용으로 하실 거 먼저 바깥쪽에 그냥 요거는 솜으로 심어 놓는 겁니다. 줄식으로. 그러면 경기 있지 않습니까? 경기라든지 요걸 한번 지나가 보면 됩니다. 툴툴 털어가지고 한 대 모아가지고 그건 싸게 파는 건 1kg에 5,000원, 7,000원 제사상에 나물용으로 그냥 쓰시면 되고 그 외에 내가 요 3년 지나서 4년 지나서 하는 약도라지로 판매를 하시죠. 그런 경우 1kg에 3만원, 4만원 하지 않습니까? 그럼 따로 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